반갑습니다. 팽경장입니다. 홍다그룹 소식에 이어서 주말 동안 중국 쪽에 암호화폐 금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번 중국 쪽의 금지가 하도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이 한 2700번째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심심할 때마다 하락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 정부로 추정되는 지갑에는 그레이스케일 보유량 그 다음으로 많은 비트코인 양이 매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구간이 과매수 구간도 아니었으며 지금의 신규 뉴스도 아니어서 하락량 이상 반등이 나온 상황에 있습니다. 오히려 차트상으로는 41K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이 자리가 개미들의 매수라기보다는 세력들의 매수 포인트가 이쯤에 형성이 되어 있을 법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반등을 고점을 넘기고 강세장으로 전환하기에는 차트상으로는 근거가 잡혀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은 하락 추세 고점을 잇고 그다음에 저점을 잇고 이 하락 채널이 연장되고 계속 이어나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직 이러한 포인트가 깨질 수 있거나 아니면 연장될 수 있다는 이런 45K에서 만나는 이 부근에 아직 도달하지 않고 하락량 또한 관찰되지 않아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현재 상황이 애매모호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이런 영향가 없는 얘기보다는 조금 차근차근 이 미래의 장에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차근차근 다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반등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비트코인은 보조 지표상 연말 대상승의 전제 조건이 되는 이 스톡드 플로우 모델상 피날레 유무가 될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제가 이러한 포인트가 연초나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상승이 두 번째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실현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조정은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냐? 이것이 핵심일 텐데 일단 연초와 초록색이라고 무조건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조정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17년도의 차트에서는 초록색에서 30% 정도 조정을 주고 반등을 만들어준 모습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조정이 끝나면 과거 차트를 근거로 해서 대반등 시나리오를 노려볼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의 저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조정의 저점을 알 수가 없다는 내용이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41K나 또는 그 밑에 39.5K 말고 41에서 40K 이 부분의 매매가 강력하게 체결되는 부분이기는 해도 고점을 낮추고 이렇게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 이 하락 채널이 계속 연장이 된다면 이 41K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저점이 아닐 수도 있고요. RSI상 이 30을 일봉상 RSI 보조 지표상 30을 못 찍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매매 관점으로 보던 비트코인조차 3일 전 이 음봉 보이시죠? 이 음봉 저가로 이 양봉의 시가를 이탈하면서 저는 손절한 상태에 있습니다. 2% 정도 손절을 시켰고요. 이런 매매 관점이 하나둘씩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가의 경우에는 이탈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당장 월말에 이탈을 해도 정말 이상하지 않은 추세입니다. 이 관점을 이탈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락 추세선의 상방을 이탈한다는 이 45K 부근 가격에서 올려놓고 버틴다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실현이 되지 않고 그냥 이 부근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매도한 금액을 제가 사용을 한다기보다는 지금은 현재 현금으로만 들고 있고 이번 10일 동안 매매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가 이렇게 되면은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은 또다시 알트코인 관점으로 다시 봐야 되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정말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는데 현재의 장과 상반기의 장은 겉으로만 봤을 때도 다르지만 속으로도 봤을 때 다르다는 걸 모르고 계세요. 여기서 몇몇 분들은 당연히 상반기와는 다르지 지금의 하반기는 비트가 절반을 떨구고 이 쌓여있는 매도 매물을 소화하는
극복을 하고 있는 하반기와 상반기에는 전고를 뚫고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저는 이런 겉모습, 이런 간단한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반기의 장은 자금이 되고 비트코인으로 몰려서 큰 상승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잡코인 또 준메이저, 메이저식으로 순환을 시켜주는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머릿속에는 야 이제부터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을 때 또다시 잡코인 장과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오면 잡코인 장과 준메이저 장과 또 메이저 장이 뭐 순서는 잘 모르겠지만 순환을 해줄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저는 이 비트가 오르면 알트가 오른다는 이 단순한 생각이 너무나 무섭고요. 경험이라는 게 참 너무 무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도미넌스를 보일 텐데 제가 몇 번을 반복드렸지만 도미넌스상 빼줄 수 있는 구간이 이제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대금이 알트코인 대금으로 넘어가서 반등을 만들어줄 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비트가 올라갈 때 앞으로 도미넌스도 올라갈 테니 알트코인은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비트코인 조정에 또다시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다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비트가 올라갈 때 도미넌스도 상승을 하고 또 비트가 내려갈 때는 이 도미넌스가 조금 꺾일 수 있겠지만 이후 비트코인 조정에 도미넌스의 추가 상승이라면은 정말 알트코인은 각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 또는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17년도 장상 9월과 저는 11월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7월과 9월이 되겠네요. 7월과 9월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도미넌스를 보게 된다면 9월부터 11월까지는 이 부분이 되겠는데 9월부터 11월까지는 도미넌스 상 이렇게 약상상을 보여주면서 바닥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이때 이더리움은 절반에 가까운 하락량을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큰 그림에서 보여준다면 절반에 가까운 하락량을 보여주었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 횡보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큰 그림에서는 좀 약간 횡보하는 움직임을 가져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9월부터 11월까지의 비트코인은 약 60% 정도 상승하는 9월 1일부터 11월 1일 또는 10월 31일까지는 66%가 상승하는 그런 상승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 알트코인은 횡보를 하고 비트코인은 오른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비트코인의 상승이 선행이 된 다음에 알트코인의 상승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즉 상승이 큰 그림에서 선행이 되고 이 그림도 2개월짜리예요. 2개월짜리 알트코인의 횡보가 있다가 그 다음에 알트코인의 상승 및 우상향, 우상향이라기보다는 빔 형태로 나왔죠. 이런 상승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도미넌스는 17, 18년도에 이때의 도미넌스와 다를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뒷부분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자 이제 바닥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 도미넌스의 상승이 나오는 그림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현재 바닥을 뚫어주면은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바닥권을 탈출해주는 긴 과정을 과거와 같이 거치거나 아니라면 한 번에 올려주는 듯한 움직임을 가져가 줄 텐데 이 미래의 그 두 포인트가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이 포인트가 알트코인으로서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현재 도미넌스로 돌아와서 차트를 보게 되면은 현금이 아닌 코인으로 들고 있으려면은 저는 비트코인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고려를 한다면 현재 과정에서는 김프가 완벽하게 소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 김프라는 게 하락 관점에서는 해외 시장의 하락분을 원화 시장인 업비트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냥 도미넌스상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업비트와 이 해외 시장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게 해외고요. 이게 업비트라고 하면은 이번 조정에 해외 시장에서 마이너스 5%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업비트에서는 마이너스 3%밖에 빠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교를 해놓고 보면은 100만 원에서 95만 원이 됐고 하나는 97만 원이요. 그러면 이게 비교적 덜 빠졌다. 그러니까 뭐 비교해 보자면 좀 더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프를 보게 되면은 이런 하락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김프가 끼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번 하락에 6% 정도의 김프가 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소화가 되고 있다. 이 소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해외 시장에서 이 부분이 점점 1%, 뭐 3%, 5% 이런 식으로 오르는데, 업비트에서는 덜 하락을 했으니까 김프가 소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뭐 0.5%, 1.5%, 뭐 3% 이런 식으로 상승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번 하락에 한 6%가 끼게 되었고, 지금이 이 김프를 소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해외 시장의 상승분을 이제 다시 돌아와서 원화 시장, 업비트에서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 관점이 반등 관점으로서는 정말 최악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락분을 덜 받는데, 첫 번째로 하락분을 덜 받는데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반대로 상승할 때는 정말 답답할 정도로 덜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김프는 조금 많이 소화가 된 과정에 있으니 이 부분은 조금 약해졌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또다시 조금 조정이 온다면 아마 좀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상승분을 제대로 받는 것과, 그리고 상승분을 뭐 약간 좀 모래주머니 하나 차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 해외 시장이 더 낫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업비트만 이용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밖에 없는데, 해외 시장에서는 준메이저 아래 코인들, 그러니까 그런 시총의 코인들은 정말 많이 상승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차트가 나온 것이 많이 확인이 됩니다. 자, 따라서 현재 업비트와는 다른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딜레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업비트 상으로 뭐 신규 매수를 가져가기보다는 이 김프가 소화되는 장과 또 도미넌스가 바닥인 상황에서는 정말 업비트에서는 알트코인 신규 매수는 저는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딜레마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은 정말 좀 안 좋게 말하면은 우리가 그냥 호구 잡힌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급하다, 또는 정말 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해외 거래소에 들어가셔서 알트코인들을 여기서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아니라면 저는 비트코인만 매매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번 장에서는 정말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업비트 차트는 괜찮은데, 업비트 차트는 뭐 저가도 안 건드리고 시가도 안 건드렸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해외 시장이 더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듣고 여전히 장에 대해서 뭐 그렇다 할 이해도가 없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드리는 말들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댓글에 적어드리는 상담 창구 이용하셔서 도움 받아가시고요. 지금 상황에서 뭐 단타나 스캘핑이나 그런 관점으로 매매를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봉에 양봉이 있죠. 양봉의 시가와 저가에 매수를 한 다음에 이 밑에서 손절을 잡는 방법과, 아니라면 내가 진짜 저가가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근에서 시가를 잡고 또 여기서 손절을 한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내가 정말 진짜 입을 벌리고 매수를 채울 계획이라면 저는 이 부분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관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락 채널,
지금 그려드리는 하락 채널이 극복되기 전까지는 정말 여러분들이 스캘핑이나 단타 관점에 있어서는 유용하게 가져갈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의 비트코인은 단순히 하락 채널을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적혀져 있는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제가 차트를 봤을 때에는 뭐 하락 채널을 유지한다라기보다 여러분들 눈에는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웨지형으로 관찰이 되실 거예요. 그럼 웨지형 패턴은 상승했다가 여기까지 유지한 다음에 다시 상승이 나오는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이 패턴은 제가 봤을 때는 알트코인 이 도미넌스가 유효하게 도미넌스가 올라간 다음에 이 웨지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하락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 아이디어는 유용하게 가져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장이 나오다가 피날레를 찍을 때에는 도미넌스가 이 바닥을 뚫어줄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 잡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17, 18년도에도 절대 뚫을 수 없는 바닥 같다가도 바닥같이 느끼더라도 정말 큰 상승 피날레가 나온 직후에 알트코인으로 넘겨주는 시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뚫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 50%에 대한 부분이 한 번은 방어를 했지만 그 이후에 정말 큰 하락 절반에 가까운 도미넌스를 뱉어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는 이 바닥도 뚫린다는 생각을 못 하시겠지만 결국에 피날레에 있어서는 이 바닥도 뚫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웨지형 패턴에서 여기서 완성되는 게 도미넌스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관점이라면은 유용하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우리가 예측을 하고 차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뭐 패턴상으로 우리가 여기서 하락하겠지 아니면은 뭐 천장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절대 못 뚫겠지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전체장을 바라보았을 때 지금이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코인이 유리한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이 웨지형 패턴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으로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정말 여기를 잡으시고 손절을 라인을 여기 아래에 잡으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칫하다가 하락 채널을 유지한다면 정말 크게 무너질 수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개인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오늘 영상이 좀 사설이 좀 길어지는데 그냥 무편집으로 올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40K에 대한 지지가 너무 좀 강력하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이 깨지게 된다면 정말 막을 수 없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45K에 이 부분을 뚫어주느냐 아니면은 이 부분에서 내려온 다음에 다시 지지를 테스트하고 올려주느냐 이런 관점에서 갈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손절선을 무조건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이 조정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서 손절을 잡으셔서 스캘핑을 해보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정말 쉽지 않은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제 관점에 있어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런 테스트 과정이 몇 개 남아 있는데 그 자리는 제가 이번 주말이 되거나 다음 주 전에 업로드를 시켜드려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시간 나실 때 구독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